그래서 이제 완전 폐업 직전인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출 4억까지. 원래 마케팅 대행사나 뭐 홍보회사 이런 데서 해봤던 프로젝트 중에서 진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성취했던 것들 있잖아요. 물론 많으시겠지만 하나 한번 얘기해봐 주시겠어요? 가장 최근 사례는 이제 동물병원 사례인데 거기가 매출 원래 1억 정도 나왔던 데예요. 한 달에? 아니 연매출. 아 연매출이요? 네. 어떻게 버텼지? 되게 젊으신 수의사분이었는데 사실 월세 떼고 인건비 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폐업 직전인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출 4억까지. 네.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왜 그렇게 안 됐었던 거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건지 궁금한데. 실력이 되게 뛰어난 분이셨거든요. 젊은데. 근데 뛰어난 분이셔서 이제 개원하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자신감에 부풀어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1년 동안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셨대요. 블로그도 해보고 플레이스도 등록해가지고 막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막 했는데 손님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 까봤어요. 왜 손님이 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인간과는 다르게 동물을 케어하는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을 찾잖아요. 네. 근데 동물병원을 잘 안 바꾸는 습성이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왜냐면 아기 때부터 관리해주던 동물병원이 내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아니까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게끔 이제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그냥 우리 병원 오세요 하는데 우리 병원을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혹시나 뭐 이미 다른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은 왜 바꿔야 되는지도 설득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동물병원이 이미 그 목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막 버티던 동물병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후발주자들의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있긴 하겠다. 그쵸 그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들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개 가능한 선에서 후발주자가 고객 뺏어오는 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내 병원을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일단 노출만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많은 원장님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존에 다니던 동물병원이 아니라 여길 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진짜 내 병원으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작업들을 못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작업들인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노출은 좀 되고 있었었나요? 처음에 노출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노출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노출도 늘려야 되고 뭐 전환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노출이랑 전환이랑 같이 가져가야죠.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이 사례는 저도 궁금해가지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려고 하는 건데 노출은 그럼 어떻게 늘리셨어요? 노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블로그예요. 근데 블로그도 되게 키워드가 여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목동 지역 동물병원이었는데 보통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목동 동물병원 이런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검색할 때 목동 동물병원만 검색하진 않거든요. 저도 작년에 강아지 수술할 일이 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랑 그 병명을 검색했었어요. 그쵸. 보통 어떤 거 많이 검색하죠? 이게 단계별로 좀 달라요. 처음 이제 우리 아이가 증상이 발생됐을 때는 네. 유선종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이 가슴에 혹이 먼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강아지 가슴 혹. 그치. 유선종양이라는 네. 단어는 알 리가 없으니까. 저도 생각났다. 저는 이제 저희 강아지 이제 애가 혈뇨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지 당연히 모르고 밥도 안 먹어 막. 얘는 원래 밥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 혈뇨 아니면은 절대 혈뇨란 단어도 몰랐어. 그냥 피요즘 이렇게 그냥 검색했는데 타고 다니까 이제 파생되는 병명이나 참고로 이제 저희 강아지는 심장사상충이었었는데 저 처음부터 심장사상충이라고 검색 안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전문가 시선에서 키워드를 파생시켜가는 순서랑 되게 다르네요.
되게 정확해요.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물병원 블로그들 보면은 완전 전문 용어를 되게 남발을 하거든요. 유선종양이라든지 그 세부 막 수술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오늘은 이 수술을 했습니다 하면서 키워드도 되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키워드들을 막 잡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검색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학원생들이 논문 쓰려고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증상이 발생됐을 때 유선종양은 이제 강아지 가슴 혹 이런 키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가슴에 혹이 생겼는데 이게 유선종양일 가능성이 크대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강아지 유선종양 그렇죠.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유선종양은 그러면 수술을 꼭 해야 된대. 그럼 이제 근처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보겠죠. 그때 검색하는 키워드가 이제 목동 동물병원이고 근데 병원에 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무조건 2주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보호자분은 날벼락 맞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 수술이 부작용은 없는지 강아지 유선종양 수술 부작용 이런 걸 검색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비용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유선종양 수술 비용. 저도 그때 네. 심장사상충이라는 것까지는 서치하면서 알아내서 병원 이제 가서 물어보고 심장사상충 맞대요. 예를 들면서 생존율도 말해주고 비용도 말해주고 그럼 이제 그때 다른 동물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막 검색하는 거죠. 그쵸. 비용, 생존율, 네. 잘하는 곳 뭐 이런 거. 그렇게 순서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초반 단계에서도 이 동물병원이 노출되게끔 이제 깔아놔야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동물병원이 검색하면 나오게끔 깔아놔야 되거든요. 이 목동 동물병원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검색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단 노출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고객 입장의 순서대로 키워드 다 잡아놓고 노출 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은 어떻게 해? 전환이 그거죠? 방문하거나 연락하게 하거나 그쵸. 결제하게 하거나 그런 거. 네. 전환은 그럼 또 어떻게 높이셨어요? 사실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환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가 노출이 되었을 때 내 글을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검색해서 네. 뭐 블로그 탭이든 네. 뷰 탭이든 이렇게 찍힌 거를 들어서 봐야 되니까. 네. 나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들도 광고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내 동물병원을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목 카피나 그런 이미지, 네. 썸네일 이런 거를 잘 기획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초반 3초가 진짜 중요해요. 유튜브랑 되게 비슷한. 유튜브랑 되게 똑같죠. 초반 3초에서 그 보호자가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다른 동물병원 글들 보면은 오늘 날씨가 되게 쌀쌀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보호자는 지금 막 다급해 죽겠는데 네. 우리 애가 아파서 다급해 죽겠는데 첫 마디가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막 이모티콘 막 붙여있고 이러면은 그 글을 읽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 초반 3초에 어떤 카피로 보호자 시선을 사로잡을지 그 기획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럼 그 병원 블로그에 사용했던 카피 몇 가지만 사례로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장님 이력을 먼저 내세우는 전략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수의사 자격증도 없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이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글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 글이 정말 전문적인 글이고 12년 경력 수의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다 하면은 되게 전문적이 보이고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력을 먼저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이 글을 안 읽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되게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심리학 용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좋아하시지 않나? 손실회피 편향? 네,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뭐 원장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원초적이고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제 손실 보기를 싫어하는데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지금 아이가 혹시 이런 증상이냐 이런 증상일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 놓치면은 수술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보호자분의 그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말이 좀 이게 약간 좀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이게 네.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검색하다가 결과적으로 병원을 가봤더니 심장사상충 4기라고 그때 판정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4기가 살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고 말기까지 가면은 거의 못 살린대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막 검색했다가 날씨 물어보고 뭐 그쵸. 점심 메뉴 물어보고 이랬으면은 서두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포심 유발이 그냥 뭐 마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분야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맞아. 보통은 이제 막 아이의 증상을 발견하고 검색하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아지 가슴 혹 같은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인지를 못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아이의 가슴에 혹이 생겨서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하고 계시냐, 이런 경우에는 유선종양일 확률이 높다. 근데 유선종양은 좀 치료가 좀 늦어지면은 이게 만성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수술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호자분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서론이 깔려 있으면은 네. 집중해서 끝까지 무조건 읽겠네요. 그쵸. 심지어 그 사례에 해당하니까 이 글을 지금 검색하고 클릭까지서 들어온 걸 텐데. 그러니까 그 보호자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초반에 그렇게 뭐 손실피 편향이나 위기감이나 공포감 이런 거 이제 장치하고 그게 만약에 잘 먹혔으면 끝까지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후의 단계를 위한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병원에 실제로 문의하게끔 하는 장치? 보통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다른 병원이 아닌 내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병원은 뭐 만약에 유선종양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분이 유선종양의 경험이 막 풍부한 수의사분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응급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수술 경험이 많은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위급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했던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유선종양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신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른 병원이 아닌 내 병원을 선택하게끔. 그 원장님도 실제로 유선종양 키워드로 많이 작업을 했었고 요새는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여도 글 퀄리티가 좋거나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읽고 막 이러면은 대표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 유선종양 키워드는 진짜 검색량이 월에 막 몇천 명씩 검색하고 엄청 대표 키워드인데 그렇구나. 그 키워드에도 실제로 노출이 됐었고 유선종양으로 노출됐다고요? 강아지 유선종양. 지역 이런 거냐 없이. 네. 그럼 진짜 그거 전문 병원처럼 느껴지겠다. 그쵸. 강아지 유선종양 검색했는데 그 병원이 나오고 강아지 유선종양 수술 검색해도 그 병원이 나오고 강아지 유선종양 수술 비용 검색해도 그 병원이 나오니까 여긴 확실히 이쪽에 전문 분야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보호자분들은 인식하게 되죠. 그럼 병원 블로그는 뭐 원장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강아지 유선 종양이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이런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는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분야 스터디를 막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날씨 드립치고 이러는 것도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그 업종에 특화된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겨야만 이런 일련의 효과가 더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마케팅 업체 선택하실 때 만약에 동물병원이라고 한다면 동물병원 실제로 마케팅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미팅 때 막 영어도 물어봐야 되겠네. 혹시 그쵸. 유선종양 뭔지 아세요? 너무 마이너한 건 아니어도 최소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월에 몇천 검색량 나오는 거면은 웬만하면 파악하고 있어야 정상이니까 그런 것들 물어본다든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케팅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 블로그를 한번 실제로 읽어보는 게 좋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